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연입니다. 오늘은 외모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대학생들은 개강하고 설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이 외모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을 시기입니다. 이게 저의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20살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대 전역했을 때, 이거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저의 얼굴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가 했던 모든 관리, 치아 교정, 피부과, 성형, 이 모든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얼굴에 대한 고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하나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못 썼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겼고, 그때부터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신체검사 때 저체중으로 2급을 받았을 정도로 멸치라는 별명을 계속 들었고, 저는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소화기관도 약하고 좀 많이 먹지를 못해서 깨끗한 음식으로 4끼를 항상 챙겨 먹고 주 5회 이상 웨이트를 하면서 벌크업을 했고, 지금은 체지방이 9에서 10%에 골격근 36에서 37kg 정도입니다. 체지방은 12에서 15% 정도로 유지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서 식단을 개선하고,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체지방이 15%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기의 목표보다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주 4회 이상 꾸준하게 해서 습관을 어릴 때 빨리 들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항상 작아 보였었는데, 이때 라섹을 하면서 안경도 벗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시절에 라섹과 운동 시작이 제가 했던 관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고 23살에 전역을 했는데요. 이때가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옷은 이때부터 좀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머리도 어느 정도 제 스타일을 찾고 손질도 익히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주변 이성들한테 인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마스크를 벗는 추세가 오니까 조금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기꾼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마스크로 가리고 있던 코랑 입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아 교정과 코 성형을 결심합니다. 교정은 심하진 않았지만 돌출형 입이었기 때문에 입이 좀 튀어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좀 불만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잘하는 곳을 찾아서 윗니와 아랫니 2개씩 총 4개를 발치하고 치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정은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고르되 비용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잘하는 곳으로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교정을 결심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외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반듯한 치열을 넘어서 코와 턱선, 이런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정을 받았던 병원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 비순각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데, 얼굴의 입체감과 세련된 인상,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남자는 90에서 9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출된 입을 끝까지 다 넣는다고 예쁜 게 아니라 각도에 맞춰서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피부과처럼 교정도 치과 의사 선생님의 미적인 감각과 경험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장치 떨어지고 이러면 바로 가야 돼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고르시되, 원장님 한 분이 정성스럽게 봐주거나 후기가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4개나 발치하고 교정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후회를 한 적도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 교정만큼 정말 최고의 성형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과 고통을 감내할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정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입술이 좀 예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교정이 끝났을 때 웃을 때 활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얼굴도 더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교정의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제가 벌었던 공무원 월급으로 교정을 했다 보니 치과에서 정말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예상보다 좀 더 일찍 끝나기도 했고, 교정하고 나서도 유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정과 성형을 동시에 시작했는데, 교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처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형인데요. 제가 눈은 예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지만 코는 매부리도 좀 있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티가 많이 나는 성형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자연스러운 코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을 찾아서 성형을 했고, 제가 했던 건 매부리를 깎고 귀 연골로 코끝을 세우고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코 성형의 가장 기본적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수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하고 나서 눈도 같이 했냐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콧대로 눈 사이에 입체감이 생기게 되니까 눈이 좀 더 돋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형은 피부과 시술과는 좀 다르게 정말 수술이기 때문에 무작정 가서 디자인해달라, 고쳐달라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이 있는데 딱 내가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 그 부분만 하나에서 2개 정도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만족감과 효과를 더 배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남자분들도 보정 어플을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직접 내 얼굴을
얼굴을 보정하다 보면 내 얼굴에 어떤 점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부분을 시술이든 성형이든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나의 얼굴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수술만 하면 진짜 괜찮아지겠다, 이런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성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 성형만큼 눈매 교정을 통해서 잘생겨진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어서 눈과 코가 고민이신 분들은 눈매 교정과 코 성형, 이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리 단계를 5단계로 본다면 성형은 한 4단계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모와 보톡스입니다. 제가 25살 때 사진인데요. 제모는 마초적인 매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면 깔끔한 호감형의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1에서 2단계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이 레이저 제모는 많이 아실 텐데 이 보톡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톡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피부과 시술이고 그만큼 안전하고 가격이 높지 않은 시술이기 때문에 제모랑 같이 묶어서 가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마 주름이 좀 있는 편이라 이마에 하나 맞고 턱관절에도 양쪽에 하나씩 맞는데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턱관절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도 보톡스를 하나 맞으면 얼굴 정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갸름해집니다. 제모와 보톡스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 의사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실력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중요한 시술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그런 저렴한 프랜차이즈 피부과에 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는 프랜차이즈 피부과에서 자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부가 깨끗한 거는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성 피부가 좀 심하다 그러면 제모, 보톡스 이런 거보다 우선으로 기초 케어를 위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피부가 평소 습관이랑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장 건강과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장이 워낙 약해서 우유랑 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군대 전역 후에도 군대 시절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하루에 최소 7에서 8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시절과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만 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결이 앞으로 설명드릴 고급 피부과 시술과 경락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제 얼굴을 매일 촬영하면서 보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계속 보게 되다 보니 얼굴에 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모와 보톡스 같은 기본적인 시술을 넘어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비싼 피부과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게 윤곽주사랑 필러인데요. 레이저 제모나 보톡스 같은 시술은 프랜차이즈 피부과에서 받으셔도 좋지만 이런 시술들은 원장님이 제 고민을 듣고 직접 디자인을 해주셔서 몇 미리를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미적 감각과 실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원장님 한 분이 직접 시술을 해주시는 곳으로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광대가 좀 튀어나오고 미간이 좀 들어간 땅콩형의 얼굴인데 그래서 미간에는 필러를 넣어서 좀 채우고 광대와 턱은 윤곽주사로 좀 갸름하게 만들어서 얼굴이 훨씬 작아지면서도 호감형의 얼굴을 만드는 시술을 받았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관리와 경락을 피부과 시술과 함께 받아서 그런지 효과가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매기기 힘든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나 눈을 제외한 성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피부과의 고급 시술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계로 치면 성형도 피부과 고급 시술을 고려할 때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정 어플을 통해서 와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단점들을 찾고 이 중에서 성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피부과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본 다음에 현명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경락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남자 관리의 최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받을 때 거의 15에서 2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주에 한 번씩 20회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 변화는 피부과 시술과 함께 합친 결과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단순히 얼굴이 작아지는 걸 넘어서 제 오랜 고민이었던 안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았던 경락인데요. 이거는 피부과 시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관리의 마지막으로 경락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20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보다 얼굴이 좀 작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인상이 되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요즘 자주 듣습니다. 특히 저처럼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표정근이라고 하는 게 많이 뭉쳐 있는데 이걸 경락으로 풀어주면 얼굴의 긴장이 완화되고 얼굴선이 부드러워지면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표정도 더 잘 쓰게 돼서 호감형의 얼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이 근육 위주로 발달될 경우가 많아서 이걸 경락으로 풀어줬을 때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걸 경험을 해서 남자 관리의 마지막 단계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의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자 관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디폴트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노폐물 배출 같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헤어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책도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읽는 습관에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나한테 완벽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러면 생각의 폭이 되게 작아지고 큰 생각들을 또 못하게 돼요. 특히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세상의 다양한 관점과 지식들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큰 일을 도모하고 내면을 좀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하루에 15분이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 2년 동안 이 습관을 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자기 전에 15분 정도 무드등만 킨 상태에서 핸드폰 안 보고 책을 읽다가 자는데요. 그러면 또 잠도 잘 오고 잠이 안 오면 그냥 30분까지도 읽기도 합니다. 잠 안 왔을 때 핸드폰 보는 것보다 몇 배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읽는 게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책 읽는 습관이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티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톤업 선크림과 컬러 립밤 요 정도 기본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 7년 동안 관리했던 루틴을 전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참고해서 급하지 않게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가 성장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